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월 들어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제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휴가철 지역 명소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 미술관을 찾은 초등학생들. 알록달록 색을 주제로 작품이 펼쳐집니다. 5명의 작가가 표현한 색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전시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여기가 알록달록했고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곳에서 놀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물러가자 내린 장대비. 쾌적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은 방문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리미술관은 지난달 주말 기준 500여 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최근 들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 내리는 해수욕장. 열기가 식은 모래 위를 거닐며 바다에 발만 잠시 담가봅니다. 시원하고 좋은데 비가 와서 못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활짝 펴 있어야 할 파라솔들이 모두 접혀 있습니다. 휴가철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오락가락한 요즘 날씨가 야속합니다. 이것도 다 깨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오늘 장사 일찍 접으시려고 그러는. 아니, 비 올 때 사람 많아. 올여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질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린 뒤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에 지역 명소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주 지역이 어디가 됐든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 지역 의료 여건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가 추계돼야 하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며 적극 협력해서 취약지구에 필요한 의료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앞두고 대학 차원의 여론 조성과 대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습니다. 이병훈 총장 등 방문단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여수 MBC의 사옥 이전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 MBC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침묵을 멈추고 사안의 경과와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화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사옥 이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사회, 여수 MBC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여수시에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민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 반세기 넘게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해온 공영방송으로서 저희의 사옥 이전과 관련한 여러분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오늘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향후 회사의 계획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수 MBC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지상파 위기에 앞서 지역 지상파 방송은 오래전부터 더 크고 깊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의 주 수익원이었던 광고공사 매출이 10년 전에 비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송 영역 이외의 부가사업인 영화관 운영과 크고 작은 문화행사 매출로 악화되는 경영 위기에 대응하려 애써왔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옥은 돌이킬 수 없게 노후화되어
여수 MBC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근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기 배전을 포함한 기본 인프라도 제작과 송출 시스템을 감당하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UHD 구축의 법정 시한을 앞두고 회사 엔지니어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매달려 왔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옥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옥을 재건축하기도 주변으로 옮기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 부지를 개발하거나 대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지역에서 전방위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새롭게 설립될 유관기관에 공동 투자하고 일부를 임대해 입주하는 방안까지 타진하고 요청도 해봤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수 MBC는 결국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에 진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순천시의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경영과 콘텐츠 위기가 심화되고 사옥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남 동부의 대표 방송사로서 뉴스 스테이션의 역할을 유지하되 지역에 특성화된 제작 환경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나서보기로 내부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방송사처럼 자체 사옥을 짓는데 연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구의 취지와 디지털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 생산을 위해 회사의 인력 운용과 제작 시스템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셨을 서운함과 상실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곳에서 지역민과 함께 해온 저희 회사 모두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 혁신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저희의 인식과 결정에 공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방송사를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를 방송사답게 유지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그랬듯 저희는 전남 동부 방송 권역을 지키며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선택과 노력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방송 서비스를 하는 데 있음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수 MBC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섬박람회 전체 예산 676억 원과는 별개로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섬박람회장 안에 기후대응 도시숲과 실외 정원이 조성됩니다. 조성될 기후대응 도시숲의 주제는 숲, 섬과 미래를 잇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의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는 과거 공유수면 매립 지역으로 아직까지 허허벌판 나대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는 장이 열리지만 그 현장은 여전히 미세먼지만 날릴 뿐 녹지 공간이나 별다른 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비가 포함된 7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과 생활 밀착형 쉼터가 박람회장 안에 조성됩니다. 특히 이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섬 박람회 예산 676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연계 사업 예산입니다. 우선 65억 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기후대응 도시숲은 주행사장 주변으로 4군데 탄소 저장 숲과 10개 섬 이름을 붙인 휴게숲 등 14곳에 꾸며집니다. 특히 기후대응 도시숲의 주제는 숲, 섬과 미래를 잇따로 섬이 바다와 미래를 이루는 섬 박람회에 숲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11 브릿지를 네이밍으로 해서 궤도숲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류해서 그 섬마다 그 주요 수종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대표적인 수종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기후대에 맞는 수종을 배치해 도시숲에 대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무한자나무 같은 테마숲을 조성해 힐링 체험의 공간도 제공합니다. 또 돌산의 숲으로 명명될 실외 정원은 중심 수목과
주변의 억새군락이 바람길과 산책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요한 섬의 들판 정원을 연출합니다. 섬 박람회의 핵심 가치인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과 실외정원은 섬 박람회와는 별도의 사후 활용 계획까지 수립해 박람회 이후 대부분의 전시관이 철거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존치됩니다. 2026 6세계 섬 박람회가 숲과 정원에 둘러싸인 주행사장 공간 배치로 주제의식과 지역 특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 노동자들이 병가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직원 건강권 확보 투쟁에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 병원 지부는 오늘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규칙한 3교대 근무 특성으로 관련 질병 발생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직원 건강권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가 있는 광주 전남의 병원 가운데 병가와 유급 수면 휴가가 없는 곳은 성가롤로 병원이 유일하다며 병원이 의료 수익을 올리는 동안 직원 복지와 건강에는 묵묵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요구가 거부될 경우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광양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이용객 수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업체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운영을 포기했는데요. 광양시가 다시 수요 분석에 착수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업체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망덕지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광양 지역 최초의 체험형 관광시설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는 지역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운영 7개월 동안의 실적은 초라합니다. 시설 이용객이 연간 5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기간 실제 이용객은 3,9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는 결국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양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양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위탁 운영사가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수탁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위탁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그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위탁 수수료의 기준이 된 수요 분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수요 분석 재용역에 착수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사 모집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9월 중에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치고 10월 달에 새로운 운영자 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자가 모집 선정이 되면 11월부터는 새로운 운영자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선정되더라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망덕포구 일원이 돌풍과 강풍이 잦아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족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돌풍과 강풍에 따른 미도착 사례가 2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광양시가 공들여 조성해 운영에 들어간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 기대와는 달리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광양시의 고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의 독립운동가가 누락된 전라도 천년사 근대편을 폐기하고 새롭게 서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가 별도로 구성한 검증팀의 검증 결과 책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됐고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한 역사서로 일본 서기 자료 인용 등의 논란 때문에 배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광고 대행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고사 직전의 지역 방송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지역 MBC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오늘 MBC 충북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공정경제 확립 차원에서 정부 광고 대행제도 개선 등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 의지를 밝혔었다며 새 정부의 의지는 지역방송 지원이 실효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증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완벽한 제도라도 지역방송이 무너진 뒤에 완성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신속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밤부터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남 모든 지역과 광주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강우 전망과 지금까지의 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과 광주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동천 야광축제가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풍덕교회부서부터 팔마대교 구간까지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야간 경관 조명으로 꾸며진 터널과 정원, 순천의 캐릭터인 루미를 활용한 10m 크기의 초대형 조형물 등이 선보입니다. 또 야광 레이스 마라톤 대회와 팝업 스토어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